예, 초담터 박우수입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편으로 왜 우리가 식초를 먹어야 되겠는가, 여러 방면으로 학설이나 또 매스컴이나 여러 말이 많습니다. 한데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걸 봤을 적에는 식초가 왜 우리 몸에 필요한가를 알고, 그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우리한테 좋은가를 알아야 만들고 싶은 그 생각도, 욕망도, 이걸 내가 만들어 먹어야 되겠다 하는 아마 생각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첫째, 우리 음양학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는 태양계의 하나 지구에 살고 있는 어찌 보면 한 생물에 불과한 그겁니다. 태양계가 뭡니까? 햇볕을 받아가지고 생물이 자라고 미생물이 자라고, 사람도 햇볕을 받으면 비타민이 생성을 되고 합니다. 해서 이 자연을 알면은 식초가 왜 필요한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치유학을 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천자존, 역천자망. 이 무슨 말이냐면은 순천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순천은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살아남고, 역천, 하늘의 뜻을 거스리면은 망한다는 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천자망, 하늘의 뜻을 거스리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째, 우리 식생활에서 지금 우리 치유학에서는 어떤 게 가장 우리 몸에 좋고 건강에 좋으냐를 논했을 적에, 제철에 제 땅에서 나는, 제 땅에서만 생산되는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먹고 살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요. 근데 제 땅이 아니고 다른 데 걸 갖다 먹는다는 거는 이건 넌센스예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떡합니까? 외국에서 막 희한한 걸 다 가져옵니다. 희한한 걸. 또 계절에 맞게 이걸 드셔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겨울철에도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이런 걸 먹어봤자 우리 몸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제철 생산되는 가실이나 채소를 먹었을 때만이 내 몸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철에 수박, 참외를 먹었을 적에는 우리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우리 식초 애찬론자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실험을 통해서 어떻게 생기를 먹여갖고 어떻게, 이런 저희들은 안 합니다. 했을 적에 모든 곡식이나 채소에는 식초를 담은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은 그걸 우리가 몸에서 흡수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뭐냐? 촉매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식초는 우리 몸에 소화 흡수가 되는 걸. 이 내용을 1945년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벨상이라는 노벨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벨상을 타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타신 게 유일하죠. 너무나 참 고귀한 상인데, 그 외에는 이름조차도 잘 올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어려운 상입니다. 그 상이. 근데 1945년도면 언제겠어요? 저희들이 해방이 되던 해, 그 무렵일 겁니다. 그때에 핀란드의 비르타민이라는 박사가 식초를 먹게 되면은 간단하게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초산의 역할,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해석을 했을 적에는, 그때는 그러려니 식초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갑다.
그 옛날에 뭐 베스타진 뭐 무슨 뭐 베랄긴인가 해가 소화제가 있었어요. 그 정도인갑다만 생각을 했죠. 지금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소화 흡수되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초산의 역할을 합니다. 그냥 소화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이 기능이 소화되는 거는 너무 많습니다. 뭐 지방질, 당분, 뭐 미나릴, 미네랄, 엽록소 이런 거 전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소화를 흡수시켜서 필요한데 간으로 뭐 어디로 다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역할이 식초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위대한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식초를 먹지 않고 지금 살아온 세월이 지금 꽤 됩니다. 제가 지금 올해 1951년생이니까 내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내 생전 내가 지금 이 식초를 접하기 한 십몇 년 전까지는 제대로 된 식초를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음식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먹어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은 그냥 밑으로 배설되는 겁니다. 흡수를 못 하니까요. 위에 부담만 주고 장에 부담만 주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마도 저희들이 치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추측건데 고혈압, 비만, 당뇨 요 세 가지가 아주 독특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잘 먹어가지고 오는 병입니다. 그 세 가지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식초를 꼭 드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총 3번을 받았어요. 3번을. 대단한 겁니다. 식초는 노벨상을 3번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1953년도에 영국의 크루스, 미국의 리프먼 박사 요 두 분이 식초를 먹게 되면은 젖산 발생을 방지하면서 피로를 해소시킨다. 피로 회복이 피로 해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로가 빨리 회복된다는 얘기겠죠. 참 옛날에 우리가 그 약국에 가면은 피로 회복제 곰 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거 먹을 필요 없었는 거예요. 우리가 식초만 먹었으면은. 그런 거 피로 회복제로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식초입니다. 반드시 하루 일과를 마치시면은 집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식사하시고 마지막 먹는 물에 식초를 조금 섞어가지고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이 다. 물론 모든 음식에 식초를 조금씩은 넣어 드세요.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먹으려고 노력 안 해도 그냥 먹어지는 건데 마지막에 물을 타가지고 먹는 사람도 이쪽 좀 거추장스러운 그게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64년도에 요 노벨 생리학상인데 미국의 브로토, 독일의 리넨 박사 이 두 분이 이 발명한 건데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왜 이거를 우리 명색이 의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요즘 흔히 말하는 TV에 종편 방송에 나와가지고 왜 이 얘기를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인간은 부신피질 호르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신피질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부신이라는 놈이 간이나 뭐 신장이나 위같이 그게 어떻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잘 못 되면은 암이 걸리고 이렇지는 않아요. 부신은 호르몬만 생성하는 그 조그만한 우리의 그 콩팥 신장 위에 자기 엄지손가락만 한 게 있답니다. 난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거기에서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면 돼요. 이게 우리가 젊었을 때는 왕성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만들겠죠. 이러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 늙는다 하는 자체가 부신피질 호르몬이 양이 자꾸 줄어드니까 늙어요. 노화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신피질 호르몬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뭐가 있다면은 노화가 천천히 오겠죠. 더 노력한다면 안 오게 할 수도 있을라가 그건 내 잘 장담은 못 하겠는데 부신피질 호르몬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부신피질 호르몬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딱 밝혀가지고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식초를
많이 드시지 못한 그 상황, 이거는 간단히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마 얘기를 들으면 다 동감이 가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요 일제시대 이후에 우리가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뭐 조선시대 막 이런 뭐 잘 없는데, 그 이후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식초가 그때부터 말살된 것 같아요. 너무 찬탈을 많이 당해버리고 이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막걸리, 술을 담아 먹을 수가 없었던 계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술을 양조장에 있어 담아 먹더라도 그저 먹을 정도지, 그거를 식초를 남겼다가 식초를 만든다 하는 거는 언감생심이죠. 마실 술도 없는데 그걸 식초를 만든다는 거는 아마도 부뚜막에 얹어놔 놓으면 막 아버님이나 와가지고 막 홀랑 다 마셨을 거예요. 그래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식초가 없어요, 집집마다. 요게 참 묘한 그겁니다. 이게 지금 1950년대부터 우리 주변에는 식초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 기억에도 그래요. 아주 막 새콤하고 맛있는 식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냐? 빙초산을 합성시켜서 그 식초 만드는 업체들이 아주 교묘하게 빙초산을 합성을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빙초산이 뭡니까? 석유에서 추출된 빙초산. 거기에다가 정유수를 희석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사람이 먹을 만큼 희석을 한다 이거죠. 그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국가에서도. 그 이상만 희석을 하면 좋다 이러다는데, 이거 하여튼 식초를 필요하는 뭐 식당이나 뭐 여타 횟집 같은 데서는 그게 셀수록, 새콤한 게 셀수록 좋으니까 2배로 식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까뜩하면 2배로 식초를 마신다거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그거 어찌됐건 식초를 넣어가지고 오이 냉국을 먹는다든지 초장을 해 먹는다든지 해 먹으니까 새콤한 게 입맛은 돋아요. 무슨 식초 가면 침이 싹 돌잖아요, 그죠? 뭔가 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애감이 딱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식초를 그래 속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 식초를 그런 식으로 지금 거의 한 4, 50년씩 드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전염 발효 식초 이게 이제 부음을 타고 만들어 보려고 해보니, 아마도 이게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 그냥 여기서 재료에 오면 저쪽에서 병이 톡톡 떨어질 듯 되시면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나설 얘기도 없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라도 막 얼마든지 생산해낼 겁니다. 근데 이게 식초라는 거는 발효입니다. 발효. 자연 발효, 천연 발효를 시켜야 하는 거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환경도 맞아야 되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식초를 하시려면 좀 느긋하게 마음을 드시고, 제가 오늘은 포도식초를 포도로 담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효소라는 걸 많이 담아 놓으셨을 거예요, 집집마다. 효소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효소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래서 발효액으로 하자고 전에 매스컴에 한번 떠들었는데, 우리 지금 이제 발효를 하는 분들이 모두 공통하기로는 매실청, 포도청, 그게 맞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매실청. 포도에다 설탕을 거의 1:1 정도로 섞어서 담아놔 놓으면은 거의 한 100일 이내에 보면은 잔뜩 우러나옵니다. 근데 우러나오는 게 왜 우러나올까요? 설탕이 녹여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탕액을 1:1로 설탕을 넣었을 적에 그 물에 아마도 한 50브릭스, 여기서 브릭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쓰게 되겠는데, 브릭스라는 말이 프로테이즈 퍼센트를 우리 초 담는 와인 담는 데서는 브릭스라고 칭합니다. 고래 알고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거의 한 50브릭스 정도 되는 그 액이 삼투압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설탕물이나 소금물이 진했을 경우에 진하지 않은 쪽에 있는 물은 진한 쪽으로 빨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빨려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매실이나 포도 안에 있는 액은 농도가 짙지 않기 때문에 농도 짙은 쪽으로 빨려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쉬운 거는, 매실을 담으셨을 적에
한 60일 정도 지나고 나면 매실이 쪼글쪼글해집니다. 쪼글쪼글해져요. 여기 이제 빨려 나가는 겁니다.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빨려 나가는 게 껍데기 그대로, 모양 그대로인데 물만 짜져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매실은 이게 상당히 제대로 청을 담아 먹으려면은 번거롭고 씨를 또 제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서 드셨을 적에는 매실에는 유기산이, 식초가 아니더라도 유기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소화도 잘 되고 피로회복도 좋고 그건 당연 사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우리가 뭐 복숭아 뭐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막 설탕을 1대1로 섞는다는 거는 오히려 그 자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그걸 뭘 좀 농사를 지으셨다든지 어디서 선물을 받았다든지 했을 적에 이게 많다, 우리 가족이 다 못 먹겠다 싶을 적에 그런 거를 식초를 담으세요. 조금씩이라도 그런 걸 식초를 담으시면 돼요. 식초 담는 거를 이제 오늘 내가 지금 현재로는 집에 청이 많으니까 청으로 담는 거하고, 청 말고 청 빼고 나면 뭡니까? 찌꺼기가 있죠. 찌개미로 포도주 담는 방법을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포도식초가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포도식초는 제가요 지금 서울의 백화점에 가서 구입한 발사믹 식초라는 놈을 3개를 사가지고 왔었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한 200, 한 2, 30ml 되는데 요거 15만 원 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프랑스, 이태리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포도가 생산되면은 우리처럼 뭐 액기스 담고 뭐 효소 담고 안 해요. 막 전부 식초예요. 가을에 내가 추수 끝난 다음에는 온 막 농촌에 가보면 막 그게 막 행사예요, 행사. 큰 통에 넣고 막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아버려요. 그래서 그 식초를 담습니다. 근데 이 포도 식초가 저 사람들은 하는 게 우리가 아직까지 그까지는 못 따라가겠는데 오크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2, 3년 된 거더라고요. 10년 이상 발효를 시켜요, 발효. 오크통에서 발효시키는 방법이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는 1년에 통 하나씩을 교체를 해요. 1년에. 그것도 아주 싱싱한 나무로 만들어진 걸로. 그러니까 그 나무의 또 특성, 거기 또 녹아 나오고, 또 이런 거. 오래되면은 또 식초가 좋다. 이 오래되면 식초가 왜 좋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돼요. 오래된 프랑스 와인이 왜 비쌉니까? 그거 누가 대답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뭐. 근데 오래된 걸 먹어보시면은 나중에 만드시고 나서 두고 드시면서 한 3년 이상 된 것만 먹어봐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먹기가 좋고 식초 같지 않고 그냥 뭐 음료수처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식초를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시면은 전번에 제가 종초 담은 거 그거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초 담은 거부터 배우신 분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담으세요. 1년에. 그러나 1년치. 예를 들어서 뭐 한 말 담아놨다. 그거 1919년도 이래가지고 이제 쫙 해놓고 내년에 하나 계속 담으면서 조금 나중에 한 3년쯤 여유 가면은 오래 담은 건 안 먹어도 돼요. 지금은 당장 급하니까 먹고 싶어서 안 될 거예요. 그거 드셔도 돼요. 그건 꼭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한 3년, 5년 간장독 진열하듯이 쫙 진열을 해놨다가 드시게 되면은 이거는 간장, 된장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다. 우리 가족들한테는. 이거 계속 드시면은 미안하게도 병원에 갈 일 없어요. 지금 연세가 좀 드시는 분들, 제가 올해 69입니다만은 60이 넘어가면서 시골을 선택을 합니다. 야, 시골을 가면 병원이 먼데 병원이 멀어서 되겠나? 꼭 아프면 병원에 빨리 못 가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한다 이게. 병원에 갈 일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거의 한 20년 이상을 병원이라고 가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식생활을 똑바로 하시면은 약식 동원이라 그러죠. 약이랑
먹는 음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 몸은 치료를 하는 게 있고 치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치료는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한약을 하는 사람들 하면은 한의학으로 하면 빨리 안 낫더라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서양의학이 인류에 공헌을 한 거는 치료만큼은 끝내주게 한다는 얘기예요. 당장에 보세요. 뼈가 부러졌다, 찢어졌다, 막 파괴됐다. 이걸 복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건 치료가 아니고 치유입니다. 치유.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뭘 먹고 이 몸에 이 영양소를 쌓아가지고 이걸 다시 복원시키겠는가. 그런 치료와 치유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는 치유에만 관심을 쓰시면은 특별하게 사고 당하지 않는 한은 치료받을 일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제가. 감기, 몸살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잠깐 끊었다가 제가 요거 이제 담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식초를 만드시기 전에 간단한 준비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상이나 유튜브상에 보면은 그저 무게로 뭐 대충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식초 담는 거는 무게 단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리터, 양, 리터로. 이게 얼마? 1.8리터겠죠. 이런 식으로 리터 단위로 해야 가능합니다. 무게는 일단 그게 파쇄됐을 적에 거기에서 나오는 당분이 얼마가 될란지, 수분의 양이 얼마가 될란지 이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생과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액체하고 찌개미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파괴를 했을 적에, 오늘은 지금 당장 포도청 1.8리터 요걸 가지고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담기 전에 식초를 담으실 적에는 요런 정도는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염두에 두셨다가 구입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돈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에 그 식초 뭘 요런 데 가보면은 뭐 식초 담는 도구 이런 거 치면은 막 나옵니다. 이게 몇천 원, 뭐 한 5천 원, 뭐 3, 4천 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게 없으면은 좀 안 돼요. 하다 보면 막 실패하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중에는 요런 통들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뚜껑을 아주 그냥 요리 식초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온 것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어느 지역에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이 에어락이라 하는 게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식초를 하기 전에 반드시 와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와인을 잘 만들어야 식초가 또 맛있어요. 와인은 공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폐시켜야 돼요. 전번에 얘기가 어쨌습니까? 종초 담을 적에는 요거는 산소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 좋다 그랬죠. 요거는 호기성, 와인은 현기성. 와인은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산소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와인이 안 돼요. 와인이 되다가 막 다르게 돼 버립니다. 시어 빠져진다 이러면 그건 와인이 아니죠. 이게 반드시 그걸 아시고 밀폐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이제 와인 담는 과정이니까. 그럼 요게 가장 내가 봐도 이상적인데, 에어락이라 해가지고, 에어락. 요 안에다 물을 넣어가 해놓으면 공기가 일체 들어가질 않습니다. 요거는 주로 어떤 데 쓰면 좋으냐 하면은, 아까 요런 통에 써도 좋은데, 이 사이즈 맞는 게 있으면은, 요 우리 생수통 있죠, 생수통. 요거 아마 뭐 쉽게 구하실 거예요, 이거. 요 생수통 요거. 나는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런 거 돈 만 원 넘어가는 통이니까, 생수통 요걸로 가지고 하면은 최고입니다. 안에 내용물 넣어가 딱 놔놓으면은 눈으로 싹 확인할 수 있고, 와인이 숙성돼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마, 요걸 못해 가서 구하실 수 있으면 아마 한 5, 6천 원만 하면 이건 준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자, 우선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이것들이 없어도 담으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 요거 한 가지.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보면 굉장히 쌉니다. 이게 한 3만 원 안쪽인가 그런데 요렇게 된 케이스에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당도 측정하는 굴절 당도계입니다. 당도계 해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당도계도 아주 전자식으로 비싼 거는 비싸요. 한 30만 원이 넘어가고 이래 하는데 요거만 한 2, 3만 원짜리 하나 정도는 집에 놔두고 쓰시면 좋아요. 식초 만들 때도 좋고 뭐 다른 거 나중에 할 적에도 이 당도가 얼마나 들어가면 재볼 수 있는 그게 이겁니다. 이 당도계 이게 하나쯤은 있어야 식초를 만듭니다. 이거 없이는 주먹구기식이에요. 그 설탕 몇 킬로를 넣으면 됩니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설탕을 몇 킬로 넣으면 브릭스가 얼마나 나올는지 그걸 장담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딱 보면은 지금 현재 포도청이 그거 봐라 가죠. 포도청이 당도가 얼마나 나올는지 재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보통 우리 굴절 당도계를 재려면 한 30브릭스밖에 안 나와요. 요건 아마 40, 한 50브릭스까지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거 시험 삼아 해보니까나 요걸 한 배 정도 타니까나 1대1로 섞으면은 요거는 뭐 다른 거 할 때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거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대1로 섞었을 적에 이게 24브릭스가 나온다 얘기예요. 이게 1.5대1로 섞으면은 1.5대1로 섞었을 적에 거의 한 18브릭스가 나와요. 1.5대1로 섞으면은 그거를 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물을 얼마나 섞어야 되겠는 이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작은 컵에, 이 컵도 너무 커요. 이 컵에다가 한 컵, 그래가지고 또 물 한 컵, 그럼 1대1이겠죠? 한번 재보는 거예요. 재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24브릭스가 나왔어요. 24브릭스다. 근데 지금 현재 인터넷상이나 보통 우리 강의하는 분들이 24브릭스를 맞춰서 하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24브릭스는 너무 높아요. 뭐냐 하면은 당이 24브릭스면은 알코올은 12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알코올 12도가 나오면은 그것 갖고는 또 안 돼요. 그거는 식초를 담을 수가 없어요. 식초는 한 8도에서 9도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한 불에 브릭스를 낮춰요. 18브릭스 정도. 18브릭스 정도 하면은 그래도 잘 해야 한 8도, 7도, 8도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와인은. 그러면 24브릭스를 해가지고 해보면은 거의 11도, 뭐 10도 나오면은 한 3브릭스는 남아있는 거예요, 와인에. 그게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나는 무조건 누구라도 제가 가르치는 데가 18브릭스를 맞추라고 합니다. 18브릭스. 그러면 이제 요거 1대1로 섞고 1.5대1로 섞었을 적에 18브릭스가 나왔다. 그럼 제가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 개로 섞으면은 1대1이 되겠죠. 1대1. 요러면 거의 한 24브릭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24브릭스가 나오는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걸 사용하실 적에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따라 나옵니다. 요걸 조금 찍어 갖고 여기에다가 묻혀줍니다. 이렇게 묻혀주면은 이걸 덮어줘요. 덮어져 가지고 이 빛이 있는 데다가 비춰보면은 파란 선에서 라인이 나타납니다. 파란 선하고 하얀 선하고 라인 나타나는데 거기에 지금 24브릭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4브릭스
1.5대 1이면 9리터겠죠. 이게 1.8리터니까 9리터 정도를 넣어주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요 정도. 한 번 더 재보겠습니다. 어디로 갔나? 네. 제가 18브릭스, 19브릭스, 이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해요. 이걸 막 정확한 수치를 만드시려고 그리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와인 효모를 넣어야 됩니다. 효모라는 게 뭐냐 하면은, 누룩 있죠, 누룩. 누룩이 효모입니다. 누룩.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겠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이스트라 해가지고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술약, 빵 찔찌개 여가지고 했죠. 그게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근데 그거는 뭐냐? 제빵 효모, 빵을 만들 때 쓰는 효모입니다. 그럼 이제 와인 효모는 또 따로 나오는데, 굳이 제빵 효모, 와인 효모가 그 엄밀히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효모 자체를 조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와인 효모로 했을 적에 와인 술을 먹을 적에는 확실히 맛이 달라요. 제빵 효모는 조금 씁쓸한 맛이 있는데 와인 효모는 아주 좋아요. 근데 식초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뭐 굳이 그럴까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와인 먹으려고 지금 이걸 만드는 게 아니고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와인 기왕에 구입하시려면 와인 효모를 구입하시는 게 좋고, 꼭 없으면은 지금 아마 뭐 홈프로스나 어디 이런 데 가면은 그 이스트를 팔 겁니다. 이스트 파는데, 요 재래시장 그 음식 재료상 이런 데를 가면 이 정도 큰 것들도 나와요. 이스트가. 이거 하나쯤 해놓으면 몇 년은 씁니다. 가정에서는 이 큰 걸, 너무 큰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해놓으면은 뭐 오래오래 써야 하다 보면 나중에 습기가 차버리면 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포장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걸 사다 쓰시면 되는데, 효모를 넣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19브릭스의 이 액체를, 이제 그냥 뭐 당마 19브릭스 이딱 하는 액체입니다. 액체를 효모를 이따가 효를 막 집어 넣지 마시고, 대부분 그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보면 어떤 데는 뭐 사과식초를 하는데 사과를 잘라가지고 효모를 비벼가지고 집어 넣더라고요. 그건 안 됩니다. 이 왜냐하면 효모는 금방, 내가 요걸 지금 이 강의를 하기 전에 2시간 전에 요거와 똑같은 액체를 만들어 가지고 효모를 미리 넣어 놨어요. 효모를 넣는 양은 1리터에 1리터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1.8리터니까 거의 한 반대에 1g입니다. 1g. 자, 염두에 두십시오. 아니, 4리터에 1g. 제가 잘못했네. 4리터. 한 대에 1g. 한 대에 1g인데, 1g이라는 게 가정에 저울이 없으면 어렵죠. 그죠? 어려우면은 티스푼, 커피 스푼, 요거 하나가 1g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아마 커피 스푼이 거의 비슷하니까 조금 더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너무 적게 들어가면은 발효가 더뎌되고, 조금 더 들어가면 좀 빨리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섞어 놨어요. 벌써 거품이 올라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과일로 가지고 담으실 적에도, 지금 내가 이 4리터에 1g의 효모를 넣었지만은, 이거는 지금 거의 한 30배 정도 이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게 지금 6리터니까 한 3스푼, 4스푼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요 전체가 다 효모가 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발효가 됐어요. 벌써 다르죠, 그죠? 거품이 올라와가지고. 요렇게 하면, 그럼 이거하고 가루를 그냥 집어 넣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가루는 그것들이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요걸 하실 적에는 한 30도 정도의
약간의 뭐 데핀다든지 따신 물로 가지고 하신다든지 하면 더 좋은데 30도 정도의 온도가 올라가면 더 좋아요. 30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봄, 여름, 가을쯤에는 그냥 따로 이리 들어가고 섞어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게 효모액 만들기 한다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부어줍니다. 이제. 여기다 딱 부어주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어떤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는 비닐을 공기를 통하지 못하고 한다 해가지고 비닐을 먼저 덮고 이 천을 덮더라고요. 그게 좋겠습니까? 천을 먼저 덮고 비닐을 덮는 게 좋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바늘구멍을 한 몇 개 내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바늘구멍으로 초파리가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천을 덮는 겁니다. 천을. 에? 천을 덮는 거예요, 이거는. 했을 때 요래 가지고 고무줄을 묶어주는 게. 천을 먼저 하고 비닐을 덮고 고무줄을 묶어준다는 거. 그리고 바늘구멍 한 뽕뽕뽕 한 4개, 5개도 괜찮아요. 그 정도. 바늘구멍이 너무 크면 오히려 안 좋아요. 왜냐? 이건 공기를 싫어합니다, 야들은. 공기 소통이 너무 좋으면 안 좋으니까 그저 바늘구멍 한 3개.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담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부터 막 불불불 기어오릅니다. 특히 이 과일로 가지고 담았을 때에는 찌개미가 많기 때문에 그 전체가 막 위로 솟구쳐 나올 만큼 불 기어 올라와요. 이걸 너무 많이 담았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 과정이 압축이 굉장히 심해요. 가다라면 폭발합니다. 온 천장까지 날아올라가 난리가 나니까 반드시 구멍, 이 탄산가스가 빠져나가야 된다는 이제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전번에 제가 종초 담은 거 있죠. 그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발효실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금 발효가 좀 된 상태인데 초막이 벌써 생기려고 합니다. 왜 하얗게 아마 보이실랑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는 더 있으면은 아마 초막이 제대로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초, 나중에 요런, 전번에 만든 종초의 요 양만큼 지금 요 담는 거 요거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포도 찌개미 갖고 담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포도. 아까 제가 그 포도청을 가지고 우리가 담은 포도입니다. 아까 제가 그 포도청 만드는 과정 하면서 쪼글쪼글해진다 하는 얘기를 하셨죠.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쪼글쪼글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거 포도청을 끝나고 나면은 찌개미는 뭐 버려야 되는 과정인데 이걸 가지고 식초를 담으면 아주 좋아요. 오히려. 자, 왜 좋은 걸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포도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1.5배의 물을 탔습니다. 여기는 물을 안 타도 돼요. 물을 아마 이 당도가 안 나오면 오히려 포도청을 조금 첨가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물을 탄 놈하고 적게 탄 놈하고 어떨까요? 그건 생각해 보실 문제니까. 되도록이면 물을 적게 타고 포도액 전체를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주물러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완전히 파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로 이 담는 것들은 뭐 칼로 순둥순둥 썰어가지고 하는 거는 안 좋아요. 되도록이면 완전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가르는 게 좋고, 딸기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사과도 덩숭 썰어가지고 믹서기에 가세요. 갈면 되는데, 이걸 이제, 이게, 이 식초를 담아 보신 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안에 말하자면 이제 침전물, 앙금이 생깁니다. 잘게 파쇄를 했을 적에는. 그거를 모두 싫어하는데, 그건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앙금이 생길 정도의 그 정도 파쇄를 해야 충분한 영양소를 뽑아 먹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지금 요 포도는 믹서기에 안 넣습니다. 원래 생 걸 할 적에도 믹서기에 안 넣고 손으로 주물러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능한데, 다른 딱딱한 과일들은 되도록이면은 믹서기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는 재료가 비싼 거,
비싼 게 뭐가 있어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항상 이제 대단합니다, 가격이. 근데 그거 담으면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바나나 마찬가지예요. 그 막상 10kg 담아보면 양이 얼마 안 나옵니다, 그거. 그러니까 비싼 걸로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자,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들은 갈아가지고 드시든지 믹서를 해서 드세요. 거기다가 식초 몇 방울만 딱 떨어뜨려서 먹으면 더 좋습니다. 파인애플에 있는 그 지방을 제거한다 어쩐다 하는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외국 거라서. 우리나라도 쎄습니다. 파인애플보다 더 좋은 거 그거 드세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제 물이 너무 적습니다. 이걸 이제 가수한다. 물을 좀 탑니다. 가수한다 해가지고 뭐 이거를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봤을 적에 어느 정도 봐서 잘박함이 좀 넘치겠다 싶을 정도, 요 정도로 해가지고 자, 이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주물러 가지고 충분히 주물러서 이게 지금 찌개미를 가지고 해도 색깔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운 걸 버린다는 게 지금까지 다 버렸죠. 뭐. 매실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매실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놈이 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굵어갖고 씨 자체에 또 뭐 독성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매실에는 좀 문제가 있고 뭐 저 지금 다른 과일 와인을 만드시는 분들은 뭐 무게로 가지고 뭐 몇 킬로에 몇 그램 뭐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요 액체를 당연히 이 당도 측정기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당도 측정을 안 하고는 정확한 식초나 와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당도계 이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요걸 딱 이렇게 묻혀가지고 보면은 여기 당도가 얼마 나오는 게 딱 나옵니다. 이게 딱 보면은 여기 벌써 지금 딱 18브릭스가 나와요. 요 정도 하면은 여기 만약에 18브릭스가 안 나올 적에도 있어요. 안 나올 적에는 또 어떻게 하느냐? 포도 원청, 아까 포도청 있죠? 요거예요. 아까 좀 내가 남겨놨는데 설탕을 넣지 마시고 요거를 조금 가해가지고 당도를 올리면 돼요. 지금 18브릭스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모액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효모액을 이게 이제 한 30도 정도 온도가 되면 더 좋은데 지금 현재 제가 당량하게 가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아까 거하고 비슷해요. 양이 이게 한 6리터 거의 한 6리터 7리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한 두 숟가락 한 세 숟가락 그 정도만 넣어도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딱 흔들어 놓으면은,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면은 아까처럼 또 거품이 싹 열면서 요 전체가 효모가 되는 겁니다. 그냥 넣어놔 놓으면 그렇게 어려워요. 안 돼. 왜냐? 양이 너무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요걸 지금, 요 좁은 데다가 세 숟가락을 넣었기 때문에 적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게. 당을 서로 먹으려고 할 거예요. 조금씩 거품이 나면서 막 기어오릅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효모가 거품을 내고 이게 발효가 된다는 것은 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효모는 단세포의 그 생물입니다.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 이 아들이 이 와인이나 이스트 효모는 당, 설탕, 당 성분만 있으면은 먹으면서 계속 번식을 하는 거예요. 번식을. 아까 세 숟가락을 넣었지만은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한 통 이걸 다 먹을 만한 효모가 생성이 된다는 걸,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 담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고,
오늘의 제가 팁은 이 포도 찌개미로 식초 담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셨다가 내년에는 초가을쯤 포도를 좀 사가지고, 초가을쯤에요 포도 농장에 가면 포도가 굉장히 쌉니다. 좀 사다가 그래 담으셔갖고 이게 지금 아까 포도청으로 담는 거와 얘기했죠. 이거는 물을 많이 안 타죠. 저희는 물을 많이 탔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낫습니다. 이 지금까지 쭉 포도청 담고 나무대기 버렸던 거를 식초를 만드세요. 자, 그러면은 비싼 재료 가지고는 식초를 되도록이면 난 권하지 않습니다. 비싼 재료. 이게 싼 거. 제철에, 제 땅에서 나는 제철에 생산이 가장 많이 될 때 뭐 있겠어요? 봄부터 많습니다. 제일 당구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매실이 넘쳐나고, 매실, 요 다음 편에 제가 매실 식초 담는 법을 또 알려 드릴게요. 양파가 엄청 지금 난립니다. 올해는 양파를 그냥 밭에 막 갈아 퍼버렸대요. 양파 식초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요런 거 담아 드시는 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요 포도, 집에 포도청이 있으시면 바로 실시를 해 보세요. 포도 담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